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은 음, 지난번에도 몇 번 다룬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말하는 좋지 않은 물질이라는 게 그 벤젠 분자 구조 있잖아요. 예, 탄소 6개가 만나서 육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곡면 구조로 이룬 이런 모양들. 이쪽에는 보통 벤젠의 수소 원자들이 붙어 있는데 수소 원자들 대신 뭐 알코올기가 붙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자 구조들이 추가로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육각형의 벤젠 구조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응용 확인은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주로 이 기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벤젠 구조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일반 분자 구조와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곡면 구조라는 데 있어요. 예. 원래 이 결합 자체가 이 세 개의 결합이 있는데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이쪽에 세 개가 올 수도 있어서 이쪽에 연결될 때 있고 이쪽에 연결될 때 있고 이게 서로 공명을 이루면서 이제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 분자 구조고요. 음. 아무튼 3D 모형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도너츠 구조예요. 예. 이게 평면 구조인데 지금 이 육각형이 평면으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그 공유결합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아무튼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탄소마다 그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여기에 수직으로 위아래로 뻗쳐 있는데 그 결합들이 모여서 위쪽에 도너츠 뚜껑, 아래쪽에 도너츠 뚜껑, 햄버거 겉뚜껑, 아래쪽에 또 햄버거 아래 뚜껑 이런 식으로 약간 햄버거 모양의 그 삼차원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고 어, 다른 분자 구조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순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명도 하는 그런 특이한 구조, 자연계에서 가장 특이한 구조, 안정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각형 구조가 우리 생물체 신경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느님이 만들었는지 신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생물체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리셉터와 그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 전달 물질들이 이 벤젠 구조를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3D 구조상. 네. 그 더 깊게 들어가서 3D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돼 가지고 걔가 신경 세포들이나 신경 그 수용체에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이런 벤젠 구조의 육각형 구조가 우리 몸의 신경 구조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멜라토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다양한 신경계의 물질들이 이러한 구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응용돼서 이 가지수만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한 벤젠골이라는 게 중요한 구조고 이제 최근에 오늘인가 어제 나왔던 신문 기사에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 조현병 가진 사람. 근데 이게 조현병이라는 게 전에도 있었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현병뿐만 아니고 우울증, 그러니까 두뇌, 머리나 신경계통의 질환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정상적인 두뇌라든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무언가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만연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없으면 지금 왜 문제가 갑자기 많이 발생했겠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력한 것이 지금 찾아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 그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원인으로 가장 거론되는 것이 이제 그 환경 호르몬, 이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 호르몬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모든 원인이 그거라고 볼 수는 없죠. 저 자체도 이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전병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가 그 위에 선조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조현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유전적으로 그 증상이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외부 화학 물질에 의한, 환경에 의한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발현은 아니고, 원래 그 개체, 그 유전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인 거죠. 그런 어떤 호르몬에 이제 취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빨리 그 질병에 노출이 되고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지금 현재 현대인들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현병과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 뉴스 기사 기회로 한번 보자면, 어, 조현병 원인을 한번 볼까요? 네. 백과사전에 있는 걸 한번 보죠.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조현병 보통 우리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다. 지금 아직 두뇌라든가 뇌과학 쪽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원인이다, 이것도 연구 중인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로 간접적으로 보자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도파민, 우리 제가 전에 그 동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그 중독 이유 그 부분 보셨으면 아실 건데, 이 도파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그 벤젠 구조, 육각형 고리 모양의 구조가 도파민에도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중요한 게 그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할 때 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한번 과대 배출되면은 이제 환청, 환각, 뭐 이렇게 그,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 중독되면 도파민이 분출돼 가지고 내가 희열감을 느낀다, 환희를 느낀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이게 분출이 되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신경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희열감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도파민, 이 물질이 이제 그 신경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벤젠계 환경 호르몬 계통에 도파민과 유사하게 생긴 어떤 인공적인 물질이 도파민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일을 하고 분해돼야 되는데 얘가 계속 부착되어 있는 경우, 뇌라든가 신경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상, 환청, 혼란, 이런 사고가 생기게 돼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폭력성을 가지게 되거나 피해 망상이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유전적인 영향이긴 한데, 뭐 유전적인 영향은 다들 들어가니까 이유로서,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 연구 중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 또는 이제 각종 신체의 어떤 문제들이 이런 물질들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이제 추측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한번 볼게요. 그 명칭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 환경 호르몬의 모양새를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잠시만, 인터넷이. 네, 환경 호르몬 분자 구조 이렇게 치시면, 그 전에 환경 호르몬을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보시면 환경 호르몬 UN. 예, 보시면 이건 블로그 글이긴 한데 UN 환경계획에서 나온 환경 호르몬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꽤 많은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킬 페놀 같은 경우 여기 벤젠 분자 구조 있고요. 예. 노딜 페놀류가 여기 벤젠 골이 있고,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도파민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프탈산, 이거 말고도 꽤 많은 그 UN 환경계획에서 나온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긴 분자 구조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 페놀류들, 페놀류면 다 벤젠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스페놀류면 영수증 한동안 문제됐었잖아요. 예. 여기 다 나중에 분자 구조 이거 떼서 보시면 다 제가 얘기했던 벤젠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파민 모양처럼 생긴. 예.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 조회하시면 여기도 비스페놀 A 나와 있죠. 예. 영수증 문제가 있었다고 한 그 물질입니다. 비스페놀. 그 환경 호르몬이 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호르몬 자체가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분자 구조가 다 육각형 구조가 있어요.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은 이런 벤젠 육각형 고리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문제가 되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있네요. 그림 보면 환경 호르몬, 여기 보면 단열재, 시멘트, 독에도 나오죠. 미세 먼지, 방부제 포르말데히드는 또 아니긴 한데 뭐 벽지에도 있고 그 접착제 계열도 환경 호르몬 그 유사 신경전달 물질하고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카페트 이런 데 다 있죠. 여긴 포르말데히드 위주로 써긴 했는데 우리 주변에 대부분 물질들이 환경 호르몬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석유 분자 구조. 여기. 석유에 부장 없는 약물. 석유 분자 구조를 보면 이 석유라는 게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휘발유를 해볼까요? 여기서 나온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는 그 외에 다른
화학 물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 화학 물질들이 여기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얘 원료는 탄소 분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육각형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얘가 화학 정제 과정 또는 이제 화학회사 있잖아요. 화학회사에서 이런 휘발유 잔여물을 통해서 이제 벤젠고리 같은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다리를 붙여서 뭐, 어떤 물질도 만들고, 예를 들어 향수도 만들고, 또는 뭐 접착제도 만들고, 또는 이제 특정 성분의 어떤 물질도 만드는 거예요. 약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또 휘발유 가지고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많은 부분에 이것도 탄소 고리로 되어 있는데 쉽게 벤젠고리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다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이제 화학 물질을 창조하는데 그 화학 회사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미국의 유명한 화학회사 있잖아요. 도우 화학회사 해볼까요?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다우 화학회사. 백과사전에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다우라는 화학회사가 미국의 최대 화학회사인데, 지금 얘 화학회사가 유명했던 게 그 베트남 전쟁에 뭐 뿌린 제초제, 제초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물질들이 얘네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되는지 해가 없는지 아무튼 물질을 창조하고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탄소 벤젠고리를 응용해서 이제 부착한 것을 이제 동물들한테 실험을 하겠죠. 이게 어떤 이제 그 효과가 있는지, 뭐 살충제, 조제약 등 살충제 약에도 응용을 하네요. 살충제 같은 경우도 곤충 신경계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 살충제가 또 우리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제초제라든가 곤충을 살충하는 그걸 뿌리는데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식품들, 뭐 식물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런 물질로 만든 부분이라 식물에 이런 벤젠고리 모양의 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게 우리 인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알게 모르게 이런 물질들, 벤젠계 신경교란 물질들이 누적이 돼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고, 마비 증세가 올 수도 있고,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저희 사무실 직원분이 뭐 이명이 들린다는데, 아무튼 그것도 신경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암 발생도, 제가 보기에는 암 발생도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에서 세포에다가 신호 전달하는 거고, 호르몬의 역할이라는 게 세포에다가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기 전달뿐만 아니고 도파민뿐만 아니고 머리에서 나온 호르몬이, 또는 심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다른 장기의 세포들한테 옮겨가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뭐 장에서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라 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호르몬들이에요. 그런 호르몬들이 인공 호르몬,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또는 다른 인공적인 벤젠계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커피, 음료수, 에너지 음료, 또는 주변에서 많이 만지는 어린이들 만지는 액체 괴물, 뭐 이렇게 말랑이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제조한 물질들에 이런 것들이 묻어 나와서 우리 인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호흡기라든가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그럼 그게 누적이 돼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정신병뿐만 아니고 암 발생, 그리고 초등학생들
우울증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축적된 실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호르몬들이 인체가 착각을 해가지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고 교란시키는 물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참 심각한 상태고요. 이런 게 유엔 환경계획에서 어떻게 지정은 했지만 제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페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만들게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화학회사라든가 제약회사들은 계속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점검 장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돼야지 그때서야 이제 분자 구조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과학적 결과물을 확인하는 거지, 누가 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게 마약 같은 성분들도 다 신경계 교란하는 물질들이에요. 벤젠고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뇌에 작용하면, 그런 환경 호르몬들이 뇌에 작용하면 이제 마약처럼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마약 같은 성분을 만들었는데 그게 수입이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밀수가 돼서 암암리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합법적인 마약이라 한다면 뭐 프로포폴이라든가 뭐 모르핀, 군대에서 맞는 모르핀 주사, 그런 어떤 의약품으로서의 그 신경, 이제 제조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도 다 우리 몸들을 인공적으로 교란시키는 물질들입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그 영수증에 그때 문제됐던 게 비스페놀을 얘기했었죠. 그것도 똑같은 유사 모양의 분자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나온 호르몬들은 우리 활동을 말 그대로 정상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필요한 물질입니다. 도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그 호르몬들,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작은 분자 구조라 한번 이게 만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제거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걸 해볼게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향수 많이 쓰죠. 그래서 요새는 또 페로몬 향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엄청 광고를 하는데, 이 향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향수 분자 구조를 해볼게요. 예, 향수 분자 구조. 왜 사람들은 향수에 끌리는 걸까요? 향수 분자 해볼까요? 그 향신료, 향료 때문에 세계 전쟁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그 머리의 신경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향수를 맡으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는 뭐 중독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끌린다. 예. 자꾸 그 향수를 맡고 싶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후각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을 타고서 들어가는 거고, 향수 관련된 물질들이 이제 정제하고 고체화 시키면 그 백색의 하얀 결정이 됩니다. 신경 교란 물질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노케미. 방향족이라는 게 이제 향이 난다는 건데, 항생제. 향수만 나온 사이트가 있었는데, 예, 여기 볼까요? 부드러운 머스크 향. 요새 유행이라고 하네요. 머스크 향수가 많이 쓰면 호르몬에 문제 있다. 예, 이게 다 예견이 된 겁니다.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경계 전달 물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어요. 그 향수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성분들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 여성 질환들 많이 생겼잖아요. 자궁에도 문제가 많고, 예. 또 이제 생리주기라든가 이것도 안 맞는 분들도 많으시고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내분비계 교란하면 다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애들, 이런 애들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 보시면 향료, 향수 합성제로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자세하게 나왔네요. 여기 머스크, 머스콘, 머스크향, 사이클로펜, 머스크, 크실렌, 에틸렌, 아스크로프산. 예, 엄청납니다. 다 향수 역사. 예, 다 우리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애들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물질들이 코로 들어가면 예, 신경을 자극하겠죠. 뭐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그 중에 좋게 자극되는 것들, 예, 냄새가 괜찮다, 왠지 끌린다, 페로몬 같은 그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상품화한 거죠. 원래 있던 몸에 있는 호르몬이 아닌데 걔가 예, 코로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일으키겠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죠? 뭐 판단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지만 이제 뻔하잖아요. 신경전달 물질과 향수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유사하게 생겼으면 작동도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는 저는 쓰진 않는데 가능하면 이런 거 알고 나서부터는 향수 쓰시는 거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아토피. 방금 뭐 아토피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환경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변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화학이 발달해서 물질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 실험실에서 만든 그 약이라든가 어떤 신소재, 플라스틱 이런 건 나오기 전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는 이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몸의 내분비 교란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지금 안 쓸 수는 없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런 내분비계 벤젠계 분자 구조,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한 물질들을 좀 만들어도 조심스럽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물질들을 좀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해서 예, 요거를 주변에 얼마나 내 주변에 사용되고 있는지 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제도화가 돼야지 사람들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조현병, 우울증 문제로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벤젠계 물질 여기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벤젠계 물질 보시면 얘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명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구조, 안정된 구조예요. 안정. 근데 안정된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오비탈, P 오비탈이라고 위아래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따로 있는데 얘네 수직 방향으로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얘네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안정화를 이룹니다. 예, 그 햄버거 뚜껑처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 화학 구조예요. 특이한 물질 구조. 우리 몸은 얘의 분자 구조를 채택을 했다는 거죠. 신경에 관한 한. 예. 그래서 생각나는 건 요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 뭐 조현병, 우울증, 암 발생, 뭐 여성분들 임신 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뭐 자궁 그런 질환들, 그 부인 질환,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이 중독에 더 취약하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뭐 아토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원인도 모르게 생기는 문제들이 이런 신경교란 환경 호르몬들, 예, 우리가 모르고 이제 제품을 쓰게 된 그런 어떤 물건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이 그 벤젠 구조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는 없다가 요새 많이 생겼는데 그 원천 중에 하나가 석유예요. 석유를 뽑아서 그걸로 연료를 쓰고 나머지 정제하고 남은 그런 탄소 화합물들을 제약회사나 화학회사들에게 가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벌 수 있을까 만든 게 플라스틱 또는 제초제 또는 뭐 검은 그쪽 지하세계에서는 마약도 어디 보니까 휘발유 신어 이런 걸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석유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어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예, 만들어낸 거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몸에 부딪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유사한 분자 구조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음 동영상에는 그 요새 뜨고 있는 물질들이 또 있어요. 이 분자 구조를 이용한 것. 그 그래핀 같은 경우. 그래핀이 그 벤젠고리 육각형들이 무한히 벌집 구조로 생겨가지고 전기도 전도성도 뛰어나고 뭐 열에도 강하고 뭐 그렇다는데 신물질이란데 과연 이 그래핀이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물질이 신소재가 돼서 많이들 쓴다면 과연 얘가 우리 몸에는 어떤 작용을 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